찾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싼 예. 직각에서 6도 정도, 교대는 뒤쪽으로 들여 쌓아진 상태다. 또한 여러 개의 돌못도 사용됐다. 이 돌못은 불국사와 가문사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였다. 이 돌출된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돌못이라 하는데, 이 돌못이 사용된 것은 아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이 이후의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못은 쌓아놓은 석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돌과 돌 사이에 박아놓은 긴 돌을 말한다. 최상의 안전을 위한 보조장치였다. 기초공사에서 돌 쌓기까지 월정교 건설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총동원된 대역사였다. 정말 대단한 솜씨입니다. 13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만들 수 있었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 이 다리는 보통 집을 짓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공사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여름철이면은 이 물이 불어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또 겨울철이면은 강바닥이 얼어붙어서 공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 기간이 길고 또 다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해서 이 다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월정교와 일정교는 과연 안전한 다리였을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 월정교 발굴 당시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토사가 덮여서 이 교각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 월정교의 이 다리 기둥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월정교의 다리 길이가 무려 6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2m의 간격으로 이 다리 기둥 4개를 세운 것입니다. 다리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이 다리 기둥을 더 많이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교각이 4개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해 개통한 서해대교. 바다 위에 세워진 이 다리는 교각과 교각 사이가 470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이처럼 교각수를 줄여 교각과 교각 사이를 넓히는 것은 다리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교각이 많으면 그만큼 물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전문가들은 다리 교각 수를 어떻게 결정할까? 교각 사이를 간격을 넓게 하려는 경향이 경주대학교 강보순 교수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다리를 만들려면 하천의 유량과 유속, 그리고 상판 재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량을 건설할 때 이 교각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강물의 유량 또 유속입니다. 유량은 보통 이제 홍수 시에 많은 양이 강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교량을 통해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각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해서 유량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면 월정교가 세워진 남천의 최고 유량은 얼마나 될까? 지난 98년 경주 지역은 하루 동안 3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그러나 97년엔 174mm가 최고였다. 경주 지역은 사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80mm 이상 비가 온 해가 10년 동안 3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98년 9월 30일 강수량 보면 호우경보를 훨씬 넘어선 강수량이죠. 그러나 태풍이 오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고 500mm 이상, 특히 남천 상류인 불국사 지역은 최고 600mm가 넘기도 했다.
경주 지역은 이렇게 평소 강수에서는 많지 않아서 연중에 비가 오는 양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태풍처럼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짧게 한 2, 3일을 거쳐서 많은 양의 비가 올 수가 있어요. 평소 남천은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유량이 적다. 그러나 불과 20mm의 비가 내린 직후 강물은 갑자기 불어났다. 월정교는 상류 지역이라 적은 양에 비해도 쉽게 물이 불어난다. 같이 비가 오면은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저 비야 돌도 묻히고 풀이 두부가 마찬가지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마을 주민은 비가 많이 왔을 때 6m 높이의 월정교 교대 거의 윗부분까지 강물이 불어난다고 한다. 어디까지 찬다고요? 요 석단 밑에까지요. 이렇듯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급류가 형성되고 이럴 때면 유속 또한 급격히 빨라진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 보통 준용하천 경우 시간당 200톤을 집어넣습니다. 유량으로. 그랬을 때에 이 교각 수에 따르는 그 유량의 증가량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먼저 3개일 경우는 우리가 보면 맨 밑에의 그 유량이고 4개일 경우는 요 3개보다 더 불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일 경우는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유량이 상당히 증가돼서 거의 범람하는 수준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하천이 범람할 경우는 교량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돼서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각수가 그러나 교각수가 3개일 경우엔 교각 사이가 벌어져 다리 상판 재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결국 4개의 교각은 유량과 상판 재료를 모두 고려한 최상의 선택이다. 다리의 총 길이가 63m. 여기에 13m의 간격으로 쌓아올린 4개의 교각.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한 신라 토목 기술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이때 사용된 상판 재료는 무엇이었을까? 일정교나 월정교의 2개의 교각 위에 경주대 심영섭 교수는 1300년 사용할 수 있는 상판 재료는 석재와 목재뿐이라고 지적한다. 이 세로볼을 따로 떼어내서 일단 그 계산을 해본다면은 이때 중요한 것은 13m의 교관을 지탱할 수 있는 인장 강도, 즉 얼마나 잘 휘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약 심 교수는 석재와 목재의 인장 강도를 조사했다. 석재의 경우 인장 강도가 거의 계산되지 않을 만큼 휘어짐이 없다. 따라서 6m도 버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 그러나 목재의 경우 석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휘어지는 상태가 좋았다. 이 휨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목재의 경우는 석재의 그것에 비해서 약 10배가량이 큽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 즉 지간 길이 13m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부 구조로서는 석재보다는 목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목재가 사용됐을까? 경주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월정교 유물 중에서 6m 이상 되는 긴 목재를 찾아냈다. 전문가들은 강바닥에서 발굴한 이 대형 목재가